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은 스포츠 마사지와 약간 흡사한, 뭐, 의료진이 할 수도 있고, 한방에서 할 수 있고,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도구나 이 때와 장소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병행을 하면 스포츠 마사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서 상해를 입었거나 운동 전후로 사용했던 것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스프레이, 냉각 기능을 하죠. 좀 그러면서도 이게 굳게 하고 또 열을 내주게 하는 거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하죠. 그 대신 절대 가까이 대해서는 화상을 입습니다. 이게 자체는 냉각이지만 가까이 붙으면 이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나 강한 이 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 좀 일시적인 마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디 다쳤다든가 삐었을 때 아니면 근육통 일어났을 때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파스. 이 파스에도 이런 것이 있죠. 쿨파스하고 냉파스 여기 온파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뜯어서 주로 붙이는 거.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 쿨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시키고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말고 혈관이 터지지 말라고 이 쿨파스 시원한 걸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한 다쳤을 때는 3일 정도는 지혈을 시키듯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혈관을 막기 위해서 염증 없애기 위해서 이 쿨을 많이 쓰죠. 그러나 또 어떤 의사분들은 그 염증을 바로 더 없애지 빨리 흐르기 위해서 이런 냉을 아니 온찜질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냉찜삼이라면 그거로는 온찜하고 그 다음에 온냉찜하고 그 다음 재활하는 걸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파스 붙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면은 화팩이라든가 화파스 이런 걸 따뜻한 걸 해가지고 이 염증을 원활하게 모여있는 것, 결구라 터졌던 혈관 자체를 원활하게 흐르게 끓여 빨리 재생하고요. 내 몸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흘러내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온파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런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찜질 한방에서 많이 쓰죠. 찜질 물에 담갔다가 떼가지고 이 수건이나 두꺼운 걸로 타올로 감싸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흐르게끔 근육도 굳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럴 때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근육 자체가 뭐랄까 응집이 안 돼가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불룩한 근육들이 조금 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물을 끓여가지고 타올에 감싸가지고 아픈 통증 부위에 대고 또 이것은 이제 주로 전기 요즘에는 전기를 꼽아가지고 한 2, 3분 정도 꽂으면은 이게 2, 30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게르마늄을 해주고 온 역할을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역할. 이게 보러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얼음팩을 가지고 얼음을 넣어가지고 물을 잠깐 넣으면서 얼음팩을 가지고 아픈 부위, 통증 부위에 올려놓고 조금 냉각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혈관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혈관이라든가 어혈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응고시킨다, 굳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냉 주문이죠. 이게 주로 염자나 삐었을 때 순간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순간 갖고 있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이 테이핑 요법. 이 테이핑 요법 2.5mm짜리, 5mm짜리 그래가지고 부위에 근육 부위에 맞춰서 테이핑을 하는 거죠. 이 테이핑 하는 것은 림프질이라고 피부에 붙어 있는 눌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근육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게끔 통증을 없애주는 거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발가락 같은 데라든가 조금 세밀한 곳, 2.5mm 정도
우리가 시간 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체험을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길이에 맞춰서 근육의 길이에 맞춰서 모양대로 약간 한 10% 정도 늘려가지고 살갗에 붙여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색깔마다 조금 틀리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몸의 피부 색깔과 티 안 나게 비슷하게 해서는 뭐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오래된 통증이 있는 데라든가 비틀림이 있을 때 오래된 데는 색깔을 진한 걸로 한다고 이야기인데 아직 과학적으로는 크게 뭐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근육의 모양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붙이면은 특히 노출되는 피부 쪽 그쪽에서는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색깔이 좀 살색 정도로 되는 게 조금 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이것도 약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항기 많이 봤을 겁니다. 가정용 부항기. 이 부항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 아픈 통증 부위에 아까 우리 테이핑처럼 눌린 것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약간 들어주는 역할. 자, 면이 넓은 데는 큰 걸로 컵이 큰 걸로 이런 식으로 큰 걸로. 그러면은 눌렸던 것을 들어주고 한방에서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자국이 까맣게 난 어혈이 있다. 우리는 동양의학에서는 이제 좀 어혈이라고 서양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탁한 거, 지금 흔히 말해서 그쪽이 죽음피라지만 이제 산소라든가 영양소가 좀 없는 거, 탁한 것이 나왔을 때는 이제 또 침으로 사열해가지고 뽑고 그런 것을 한 거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들어주고 한 2, 3분 있다가 다시 떼고 그것을 한 2번 정도. 보통 이런 것은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말이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이 여기 있는 표피가 들어지기 때문에 이 땅구멍이라고 하죠. 땅구멍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뭐가 나오냐면 털이 또 모공이 조금 보이고 또 털이 좀 잔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뭐 중독처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컵 크고 적고 이런 컵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마사지나 테이핑처럼 약간 들어주면서 혈액순환하는 거죠. 뭐든지 너무 과하면은 없는 거다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마사지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눌러주고 이렇게 한 번씩 뽑아주는 역할. 충격을 주면서. 그리고 약간 마사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마사지 쭉 긁어서 빼는 연습. 네. 등 같은데 하면은 시원하긴 합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쭉 당기면서 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줄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체 부위 안 닿는 부위 사용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보통 압을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2번, 3번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뺄 때는 그냥 뜯지 마시고 약간 고무링이 있거든요. 에어를 빼면서 천천히 빼면은 똑같은 압을 했을 때 색깔이 진한 부위 거기가 좀 피로물질이 젖산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더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항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피부가 연한 상태에서 이런 테이핑을 바른다든가 그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알러지가 피부가 약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그게 별로 좋지 않고 뻘건 반점 같은 거 생기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항 옛날에는 여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얘가 도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공기가 빠진 상태에서 누르고 그
공기가 빠지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불로 인한 부항요법을 많이 지금 하긴 하는데 좀 위험하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고 이 시합할 때나 갖고 갈 때 씻고 빨을 때 테이블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즉시 해서 충분한 마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봉이라고 우리가 어떤 아팠을 때의 앞점 침은 못 찔리니까 이런 앞점을 뜯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침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아픈 부위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놓고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잡아놓고 곡지란 자리 눌러놓고 계속 만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런 중요한 혈자리 같은 데를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느 정도 어디 삼음교자리 수삼 이렇게 눌러주고 만져주고 합복이라든가 이렇게 놓으면은 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붙여놓은 것도 하나의 이제 조금 마사지 했을 때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배워두시면은 효과가 좋을 겁니다. 때와 장소에 맞춰서 또 못할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앞점을 이용해도 좀 효과를 우리 마사지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앞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마사지 봉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 모양새마다 이게 넙떡한 거 있고 둥근 거 있고 날카로운 거 있고 이런 거 면이 넓은 데는 굵은 거, 예민한 것은 좀 좁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제3차 신경 같은 경우 이 손톱 위 같은 거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 뺐다 한 3번 정도 하면은 내가 안 좋은 쪽은 여기는 마사지보다는 이제 조금 3차 신경 계통 그런 쪽으로 마사지 도움을 주고 홈이 약간 파인 데는 눌러주고 이런 것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일반 볼펜 가지고도 이렇게 마사지 도구를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걸 다양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필요한 도구 없다 그러면 거기 환경에 맞춰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사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젤을 활용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링 마사지를 하면서 차디찬 걸 링을 하면서 마사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오일 같은 거 발라가지고도 효과는 좋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조금 뭉친 곳은 좀 압이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누르는 이 지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일은 그냥 넓은 부위에 피로 운동 후에나 그때 이제 피로 근육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원래 마지막에 몰딩하면서 터치해주는 연습. 그럴 때 이제 주로 이런 오일을 많이 쓰는 거죠. 스포츠. 이것이 조금 찬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너무 충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후에 발라주는 것이 좀 효과가 높습니다. 근육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썼기 때문에 빨리 그에 우리 몸을 피로를 풀어주면서 안 좋은 물질을 이 동맥에서 빨리 걸러서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좋은 거 일부는 또 신장으로 나쁜 걸 버려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 심장에서 여과기 역할을 때문에 걸러주면서 폐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우리 말초신 온몸 혈관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깨끗한 피를 원활하게 빨리 나쁜 피를 빨리 해야지 피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고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합을 하고 부상을 안 당해도 혹시 부상을 당했으면은 회복이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모든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 젤 자체를 짜서 하는 이 스프레이 여기 우리 스포츠 젤이라고 하죠. 이렇게 눌러버리면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 마사지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안 닿는 거, 예민한 거, 만지기 좀 가려움증이 많다든가 좀 닿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마사지, 허벅지 안에 이 내전근 같은데 아니면은 이게 어깨 활배라든가 가슴 근육 같은데 이런 데를 마사지 할 때는 이런 이 약간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좀 불편함도 없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정 예민하고 조금 마사지 하는 데 부위가 조금 어색하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많이 탄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것도 똑같은 마사지 눌러주면서 롤 마사지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폼 롤러라고 하죠. 약간 쿠션이 있는 거 하고 또 쿠션이 없는 거, 또 아주 딱딱한 거, 보통 이런 게 상중하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사용되냐면은 주로 이제 조금 강한데 또 예민하고 좀 그런 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 쿠션이 있는 롤러 마사지, 주로 이제 등이라든가 아니면 허벅지 안쪽 내전근, 그런데 내가 자가로 할 수 있는 거죠. 누워가지고 그대로 등 타고 롤처럼 등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내가 자가로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를 하게 하는 도구죠. 그리고 이것은 좀 딱딱한 거, 조금 나는 좀 더 강하게 풀고 싶다 할 때는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딱딱한 거, 이것이 이제 방구짜리 있고 또 긴 거, 두 가지 이제 보통 가정용에서 다녀오듯이 편할 때는 이 짧은 걸 가지고 활용하면은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이런 마사지 가지고 좀 딱딱한 부위 이렇게 만져주고 할 수 있게끔 등이라든가 내전근. 그리고 셀프로 여러분들 주로 하시니까 발 마사지 같은 경우도 이 골프공이라든가 아니면 야구공 같은 걸로 발 지압을 마사지, 이 족궁 아치 자리, 족궁 자리를 스스로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알고 계시면은 상황에 맞춰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뭐랄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물질적이 아닌 뇌에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질문이 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나를 신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고 최소한 이 도구에라든가 왜 스프레이나 핫팩이라든가 왜 냉찜을 한지 왜 온찜을 한지 그런 걸 알아두시면은 훨씬 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처럼 아까 1차 때 말한 경험처럼 좋은 수순은 없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하는 방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핫팩 같은 거 정형외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배워가지고 활용하게끔 하고 왜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이 몸에 배이고 갖고 있으면은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고 풀어보고 부딪혀보고 내 몸한테 직접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학우들하고도 같이 해보면서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거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참 기분이 이렇게 혈액이 돈 것 같고 편하더라. 그런데 이거 했을 때는 별로 아니더라. 그런 것을 자꾸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고 너나 나나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걸 예를 들어 아까 전자 이야기했지만 스프레이가 좋아다 해서 순간 급속도 냉지압도 시키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게 통증을 없애줍니다. 근데 가까이 대고 막 뿌려버리면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화상을 입어버려요, 이게. 그럼 쫓아가는 거지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어떨 때는 냉, 어떨 때는 화. 이런 것을 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만 되면 어떠한 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배워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대답을 해도 모르면은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러지 몰라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딪혀보고 행해보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몸에 습득을 해야지 이거 어디 가서도 스포츠인으로서의 자신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정형외과라든가 신경과 한방 그런 분들하고 약간 흡사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서 그런 걸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완화시키고 인대 힘줄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제가 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재활을 할 수 있고 원 상태로 근육이 가고 신경인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학, 기능 운동을 반드시 첨부하면은 이게 재발이라는 것도 없고 또 몸에 대해서 단정성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유념하시고 우리는 운동을 겸비한다. 어떤 기능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가 폐니까 가장 간단한 게 폐가 충분히 열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딱 펴다 보면 아마도 쪼그려 있던 폐들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오면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을 반드시 펴주고 거북등이라든가 등이 굽었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등 뒤에다가 수건 좀 말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아래다가 말아가지고 등을 댄다 그러면은 가슴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가 쪼글렸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로 마시면서 여름에서 모든 제거를 하면서 기도해서 충분히 이 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면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운동 이야기 운동을 해야 돼. 면역력이 길러지겠죠. 근육이 확산이 돼야지. 특히 제일 많이 있는 게 엉덩이하고 허벅지 종아리. 이런 근육을 생활화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으로서의 처방할 수 있으니까 꼭 스포츠 마사지가 마사지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운동 체육인이기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는 우리가 하나의 일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바른 자세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자세. 모든 통증들은 왜 나오냐면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호수가 예를 들어 꼬이면 물이 안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체액만 바르게 되면 혈관이나 신경, 인대들이라든가 근육만 제자리에 있으면 골격이 바르게 됩니다. 골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에 잡고 있는 인대, 힘줄, 잔 근육들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마침 대칭 운동.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이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보면 통증이 있는 거 트리거 포인트라 하거든요. 거기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몸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원위치에 갖다 놓는 거. 이런 다양한 도구로 필요하고 마사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 운동. 항상 운동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 그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한의사, 양방, 한방, 정형외과 오로지 우리 체육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갈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 운동을 시켜준다. 그러면 스스로 면역력이 길러지고 이 건강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론적으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직접 한번 만져보고 해보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이걸로 마치시고 다음 2주차 때는 우리가 실습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바른 자세 아시고 그래도 겉에 있는 근육이라도 명칭이라도 아시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몸 근육은 양파 껍데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벗기면 벗길수록 또 안에가
근육들이 또 있고 섬세가 있어요. 그런데 양파 껍데기는 단순한 모양이지만은 우리 근육은 직선도 있고 사선도 있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는 근육도 있어요. 되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백기스로. 그래서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게 또 우리의 인체니까 그걸 잘 최대한 우리가 받는 범위에서 만져보고 이렇게 촉각으로 눌리면서 한번 건강에 척도기를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